그들을 완전히 포위했어. 이제 그들의 게임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올 거래. 도적단과 그 우두머리를 처치한 후 그들은 스폰지점으로 나타나 얘와 그의 팀은 공격자들을 쉽게 속여 넘겼어. 전투가 끝난 후에도 바오는 여전히 싸움을 갈구하고 있어. 반면 샤오는 이와의 결투를 못해서 화가 나 있지만 솔직히 이기기 힘들다는 건 뻔해. 매복에 관련된 녀석들은 최종 계획이 실패한 게 실망스러워. 전투 후 얘와 무청은 로맨틱한 밤을 보내. 이에는 무청에게 인스턴트 라면 한 컵을 주고 그녀가 먹고 나서 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탕이 얘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얘는 터무니없는 이름을 지어내서 무청을 무무라고 소개해 탕은 무청이 그 밤을 함께 보내도 된다고 하자 얘는 그 제안을 거절해. 얘는 무청의 정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폭정야망 본부에서 한 멤버가 부대장 장에게 이해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러 와. 장은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녀석이 나타나. 장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그에게 관심을 줘. 장의 음식을 끝내고 나서 왜 왔는지 물어봐. 그 녀석은 장에게 그림경의 모든 행동이 담긴 비디오 녹화를 건네. 장은 이걸 길드마스터 한에게 전달해. 녹화를 본 한 과장은 그림경이 예큐라는 걸 결론짓. 둘은 얘를 10번 구역에서 만나러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해. 다음에 얘가 협곡으로 가자. 장과 폭정야망의 다른 두 멤버가 매복해. 장은 절벽 위에 서서 두 플레이어에게 지시를 내려. 얘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 그들은 장거리 공격을 퍼부어도 얘는 계속 달려들어. 얘는 속도와 민첩함으로 모든 공격을 피해. 얘는 두 플레이어를 제 위치에서 밀어냈어. 그들은 얘를 쫓아가려 하지만 얘가 뭔가 준비한 줄 모르고 그들이 특정 지점에 도착하자 얘가 땅에 설치한 함정을 활성화해. 이로 인해 그들이 붙잡히고 얘는 적어도 협곡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어. 하지만 장은 그냥 두지 않고 장거리 공격을 날려 얘를 쓰러뜨리려 해. 얘가 협곡을 빠져나가려 할 때 폭정야망의 또 다른 멤버가 위에서 나타나. 그는 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먼지가 가라앉자 길드 리더 한인 걸로 밝혀져. 한은 얘와 맨손 대결을 펼쳐. 한은 실력이 좋아서 얘와 팽팽하게 싸워. 한은 왜 은퇴 선언 후 다시 돌아왔는지 물어봐. 얘는 그냥 게임 좀 즐기러 온 거라고 대답해.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과 얘의 과거 이야기가 나와. 둘은 원래 친구였어. 게임에서 톱2 플레이어였지. 하지만 한이 폭정야망과 계약하고 예큐가 엑셀런트 에라와 계약하면서 라이벌이 돼. 이로 인해 라이벌 관계가 더 커졌고 프로 얼라이언스 리그에서 결승에서 맞붙어. 접전이었지만 얘가 이겼어. 한은 졌지만 폭정야망에게 승리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해. 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전설이 됐어. 이제 현재 친구에서 라이벌이 된 두 명이 협곡에서 계속 싸워. 하지만 서로 존중하니까 그들은 물러서. 하는 얘가 다시 프로리그로 돌아오는지 묻고 얘는 확실히 올 거라고 해. 얘는 1년 쉬고 나서 프로리그에 들어갈 거라 해. 둘은 게임을 로그오프하고 얘가 복귀할 때 프로리그에서 만나기로 해. 은퇴 후 새로운 팀을 준비한 후 예큐에슈, 글로리 교과서이자 그림경으로 알려짐는 이제 인터넷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예큐는 팀 멤버들과 회의를 하고 있어. 그는 그들에게 프로 입장 게임에 들어가서 프로 얼라이언스로 가야 한다고 말해. 그의 새 팀인 해피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유저가 있는 글로리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가할 거야. 새 시즌과 새 서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도전이 될 거야. 예큐가 예전에 캡틴이었던 엑셀런트 에라 클럽의 매니저 쿼시가 예큐를 만나러 와. 그는 예큐가 복귀하거나 자신의 팀 암비시온을 포기하라고 제안하지만 얘는 거절해. 그 후 얘는 그림경의 계정으로 게임에 로그인해. 지금은 비전문 캐릭터를 사용 중인 그림경은 레벨업이 필요해. 그는 창가에 앉아서 증기 만두가 길드에 더 많은 플레이어를 모으는 걸 지켜봐.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탕과 무청이 그림경과 함께 던전 미션 계획에 대해 논의해. 그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해. 다음으로 우리는 허브가든의 길드 리더 에리사이마, 타이러니의 길드 리더 원더링 피크, 그리고 블루브룩의 길드 리더 체인지링 스프링이 보이네. 새 리더가 그림경의 길드가 레벨업하는 걸 늦추기 위한 계획을 세워. 그들은 그가 그날 밤 던전 악마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 악마를 클리어 못하면 레벨업 못할 테니까
그들은 도와준다고 속이면서 15명의 스파이를 보내 계획을 방해하기로 해 악마와 맞설 시간이 됐고 그림경의 부하들은 그의 지시를 따라 하지만 스파이들이 방해할 준비가 돼 있어. 그림경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걸 발견한 모든 녀석을 길드에서 추방해. 해피는 마침내 악마를 쓰러뜨려 보스를 쓰러뜨린 후 그림경은 스파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해. 그들은 없었다면 악마를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해. 그는 그들에게 길드에 합류할 기회를 주지만 다 떠나고 한 명만 남아. 그림경은 그 스파이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하자. 그는 블루브룩이라고 해. 하지만 그림경은 그가 블루리버라고 꿰뚫어봐. 스파이는 이 말에 놀라. 그의 이름은 피어리스 룩스고 블루리버 길드의 멤버야. 피어리스 룩스는 할 일이 없어서 길드에 합류하고 싶다고 해. 그림경은 그룹 채팅의 새로운 사람들은 피어리스 룩스에게 정보를 물어보라고 발표해. 길드 리더들은 해피가 그들의 고레벨 플레이어를 빼돌렸다고 불평해. 블루리버는 다른 길드의 그림경이 예큐라고 알려. 블루리버는 이 때문에 올 어컴플리시드가 해피로 이적했다고 말해. 길드 리더들은 해피를 건드릴 명분이 없지만 올 어컴플리시드는 싫어하니까 그를 노릴 수 있다고 해. 곧바로 다른 길드들은 천호수에서 올 어컴플리시드를 공격하기로 해. 그들은 올 어컴플리시드를 공격하고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공격자들은 그를 따라 들어가지만 그림경과 그의 팀이 물속에서 매복해 있어. 그들은 물속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제거하기 시작해. 해피는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무시하는 수중 기술을 사용해. 그림경과 그의 팀은 라이벌 길드 멤버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자들이 패배하자 퇴각해. 엑셀런트 에라 본부에서 그들은 예큐가 해피라는 자신의 길드를 가졌다는 걸 발견해. 매니저는 자신의 길드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할 거라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 인터넷 카페에서 권은 예큐가 컴퓨터를 고치는 걸 보고 만약 엑셀런트 에라가 그를 방출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프로리그의 톱 플레이어일 거라고 생각해. 권은 주먹을 쥐고 프로 얼라이언스로 가야 한다고 말해. 플레이어들은 천 웨이브 레이크에서 리스폰하지만 그림경이 나타나서 평소처럼 그들을 제거해. 길드들은 그림경과 그의 길드가 항상 매복한다고 불평해. 그들은 그림경이 호수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해. 그들은 계속 불평하지만 블루리버가 끼어들어 그림경과 과거에 싸워봤고 그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해. 블루리버는 10번 서버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며 그림경이 그들보다 실력이 좋다고 말해. 블루리버는 물러서서 그림경이 비전문 플레이어로 헤븐리 도메인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해. 그림경은 50레벨에서 멈출 테니까 보통 70레벨이 아니라고. 그들은 엑셀런트 에라가 지금 기분 좋지 않을 거라며 모든 걸 엑셀런트 에라 클럽에 맡기기로 해. 그들은 비밀 회의를 열고 휴전을 요청해. 그림경은 그들에게 호수와 긴 자료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블루리버는 그 목록으로도 버틸 수 있으니 선택하라고 제안해. 타이러니와 블루브룩은 목록을 선택하지만 나머지 길드들은 화가 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그림경은 거래를 확인하고 블루리버를 만나러 가. 그는 다른 길드들이 무슨 계획인지 물어봐. 블루리버는 길드들이 여전히 화가 나서 피를 원한다고 말해. 블루리버는 그림경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림경은 계속 정보를 주라고 해. 그림경이 떠나자 블루리버는 자신이 그의 스파이가 아니라고 소리쳐. 곧바로 다른 길드들은 블루브룩이 그들의 위치를 팔아넘기는 스파이인 걸 알아내고 그들을 공격하기로 해. 블루리버는 그림경에게 왜 자신의 길드를 공격하는지 묻지만 그림경은 다른 길드들이 한 짓이라고 해. 블루리버는 그림경이 길드들이 의견이 맞지 않게 해서 우위를 점한 걸 깨달아 해피를 없애려는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그림경은 블루리버에게 다음에 공격자들이 오면 그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해. 길드가 블루리버를 공격하지만 그림경이 나타나서 평소처럼 그들을 쓸어버려. 다른 길드들은 빨리 항복하고 그림경이 요구한 자료를 주기로 해. 그림경은 공격 중에 죽지 않은 적 플레이어들을 모집하려 해. 그는 그들의 행운이 필요하다고 해. 권은 예큐를 찾고 있는데 예큐가 양복을 입고 문으로 들어오는 걸 봐. 그는 예큐를 묻고 거에게 둘이 쌍둥이라고 해. 예큐가 나와서 그의 형을 보고 놀랐. 형은 춘절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예큐는 아직 글로리에서 더 놀아야 하니 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해.
예큐는 형의 신분을 훔쳐 게임에 참가한 거였어. 예큐는 형에게 집에 가서 축제 즐기라고 해. 설날 전야야. 예큐의 형은 형제와 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 무청도 카페에 와서 예큐와 거와 함께 새해를 보내. 새해가 됐고 동시에 글로리 프로리그가 시작돼 타이러니와 엑셀런트 에라가 팀 대결을 펼쳐 엑셀런트 에라는 3대2로 우위를 점하지만 전술 부족으로 타이러니에게 져. 그림경은 50레벨이 돼서 이제 헤븐리 도메인에 들어갈 수 있어. 헤븐리 도메인은 글로리 5년차에 열린 공공맵이야. 던전이 더 어렵고 플레이어 간 PVP를 장려하기 위해 드롭률이 매우 높아. 모든 마스터들이 결국 헤븐리 도메인에서 만나. 하지만 들어가려면 2가지 도전 과제가 완수돼야 해. 이건 미션과 아레나야. 이건 그림경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서 재빨리 미션을 끝내. 아레나 도전만 남았고 예큐는 절번 서버의 사람들이 레벨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곧바로 한 녀석이 예큐에게 도전하러 와. 그는 8번 서버에서 왔고 다른 서버의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상기시켜. 얘는 글로리의 핸드북을 쓴 장본인이 이 기본 설정을 잊어버렸어. 이로 인해 얘는 아레나 도전을 빠르게 통과하고 방해하는 모든 녀석들을 이겨. 엑셀런트 에라 본부에서 쿼시는 예큐의 진행 상황을 듣고 화가 나. 그는 팀에게 얘가 이제 라이벌이니 그의 실력을 알 테니까 준비하라고 해. 아레나 미션을 클리어한 후 그림경은 헤븐리 도메인에 들어가. 얘와 권은 걸어가며 엑셀런트 에라가 그를 사냥할 테니 조심하라고 해. 잠시 후 루란 슬래시와 그의 길드 헤븐리 저스티스가 얘에게 다가와 권은 루란이 그를 사냥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에게 말해. 루란은 50레벨로 헤븐리 도메인에 들어간 그림경의 업적을 칭찬해. 그는 그림경이 다른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림경은 1번 서버에 있다고 해. 그는 루란에게 계정 아이디가 원폴오토 리프라고 말하고 길드는 그게 예큐라는 걸 바로 알아. 루란은 의심하지만 얘는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 루란이 얘를 모집하려다 하자 거가 끼어들어 얘를 이미 영입했다고 해. 헤븐리 저스티스는 얘를 팀에 영입하기 위해 회의를 해. 그들은 거가 거짓말한다고 믿지만 다른 길드들이 얘를 모집하지 않는 게 이상해. 하지만 권은 자신이 얘를 영입했다고 한 게 거짓말한 걸 후회해. 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걱정할 거 없다고 해. 그 후 엑셀런트 에라가 거와 그림경을 공격해. 그림경은 거의 컴퓨터를 사용해 무척 많이 할 수 있는 전술을 펼쳐. 엑셀런트 에라 플레이어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무청이 예큐와 함께 플레이하고 있다고 믿고 걱정해. 그때 무청이 지나가고 엑셀런트 에라는 예큐가 그림경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 권은 얘가 적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든 걸 깨닫고 칭찬해. 그림경은 루란을 만나러 초대하고 루란에게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해. 그는 루란의 길드에 합류하겠다고 하고 루란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해. 권은 걱정하지만 얘는 이미 우리 팀을 만들기로 했으니 괜찮다고 해. 게임을 하면서 권은 고객들이 예큐를 자주 방해하는 걸 보고 업스테어스 방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해. 권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얘는 모든 새 팀이 이렇게 시작해서 커진다고 해. 얘는 거가 프로리그 플레이어에게 카페 매니저 급여를 주는 걸 놀려. 권은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얘는 자고 먹을 곳만 있으면 된다고 해. 그 후 루라는 그림경을 헤븐리 저스티스 시티로 초대해. 그는 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로 길드에 추가해. 둘은 악수를 하고 얘는 루란이 마케팅을 시작한 게 빠르다고 해. 떠나기 전에 루란은 얘가 진짜 예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톱 플레이어들과 싸워봐야 한다고 해. 그림경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루란의 플레이어들을 쉽게 이겨. 그림경은 그들의 실력으로는 프로리그에 가면 안 될 거라고 해. 루란은 헤븐리 저스티스 플레이어들이 실생활 플레이어로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혀. 그림경은 그들이 나쁘지 않지만 자신보다 낫지 않다고 희망을 줘. 엑셀런트 에라 본부에서 쿼시는 예큐가 헤븐리 저스티스와 손을 잡고 헤븐리 소드라는 새 팀의 코치가 될 거라고 알아. 프로플레이어 그룹 채팅에서 황 샤오티엔이 예큐에게 1대1 아레나 매치를 도전해. 예큐는 루란에게 매치를 설정하고 방 비밀번호를 방 번호와 같게 하라고 해. 갑자기 프로플레이어들이 방에 들어와 그림경과 황트러블링 레인의 싸움을 보러 와. 루라는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안 걸려 있었어.
황기방에 도착하고 그림경은 황기 루란과 먼저 싸우라고 해. 황은 6개의 그림자 스킬을 사용해 루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겨. 루란은 20초 버프 분노를 사용해 황을 맞서지만 버프가 쿨다운 되면서 이 점을 잃어 버프를 다시 활성화하려 할 때 황은 디버프와 방어를 이용해 루란을 끝내. 프로플레이어들은 루란이 좋은 전술을 썼지만 황을 이기기엔 부족하다고 동의해. 황과 그림경이 맞붙어 황은 그림경을 공격하지만 그림경은 자작 실버 우산으로 여러 번 황을 처벌해. 갑자기 황은 그림경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 황은 그림경의 움직임을 예측하지만 그림경의 그림자 클론 능력으로 카운터당해 패배해. 황은 그림경이 자신의 헛소리를 버틸 줄 몰랐어. 루라는 매치 전에 마이크를 음소거했다고 밝히고 다른 게임 사운드가 활성화돼서 그림경이 예측할 수 있었어. 다른 프로플레이어들은 그림경과 싸우고 싶어 하지만 그림경은 이미 취침 시간이라고 거절해. 엑셀런트 에라 본부에서 쿼시는 일부 프로플레이어가 그림경의 사적 매치에 참가한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꾸짖어. 쿼시는 먼저 정책 카드를 꺼낼 거라고 결정해. 권은 예큐에게 팀을 위한 훈련방을 짓고 있지만 예큐에게 뉴스를 확인하라고 해. 예큐는 다른 팀들이 언론의 그림경이 예큐라고 확인한 걸 발견해. 엑셀런트 에라도 언론의 예큐가 좋은 상태로 은퇴했고 그가 다시 게임에 돌아온 걸 놀랍다고 해. 권은 엑셀런트 에라가 거짓말한다고 화가 나지만 예큐는 진정하라고 해. 그때 헤븐리 저스티스는 그들의 팀 헤븐리 소드가 글로리의 시즌 가우 프로리그에 등록됐다고 발표해. 예큐에 대해 묻자 헤븐리 소드는 예큐가 팀에 없고 그림경이 그들의 비밀 무기라고 해. 권은 예큐가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걸 깨달아. 그는 헤븐리 소드를 홍보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타겟을 줄이려고 그랬다고 해. 이로 인해 팀과 플레이어들은 다시 혼란에 빠져. 그들은 그림경 뒤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해. 곧바로 거와 예큐는 게임에 로그인해 55레벨 구역인 첼크타운을 방문해 그들은 픽업을 하러 왔어. 이건 죽은 적 플레이어가 떨어뜨린 전리품을 줍는 상황이야. 그림경은 거에게 그렇게 말해. 그들은 그 장소에 도착해 허브가든, 엑셀런트 다이너스티, 블루브룩 길드가 보스를 쓰러뜨리러 온 걸 알아? 그림경은 길드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척하게 속여 그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켜 그는 뒤로 물러서서 세 길드가 서로 싸우는 걸 지켜봐. 그림경이 전리품을 줍기 시작할 때 유명한 픽업러어 디셉션이 와서 모든 걸 훔쳐가. 그림경과 권은 디셉션을 쫓아 건물에 가두. 권은 디셉션의 실력이 예큐와 비슷한 걸 발견해 그의 APM 액션 퍼 미닛도 예큐와 비슷해. 디셉션은 그림경을 물리치고 스킬로 탈출하려 하지만 그림경이 예측해 출구를 막아. 디셉션은 그림경이 그 움직임을 예측한 걸 놀라워하지만 예큐가 거의 화면을 보고 있었던 걸 모르고 세 명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만 튤립과 엑셀런트 다이너스티가 와서 재미를 망쳐. 디셉션은 탈출하고 그림경은 그를 따라가지만 권은 뒤에 남아. 그녀는 튤립과 과거의 원한을 풀고 싶었지만 튤립과 그녀의 길드가 권을 죽여. 그녀는 예큐에게 와서 보라고 울면서 방금 보라색 무기를 잃었다고 해. 예큐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이라고 해. 디셉션은 튤립과 그녀의 파티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버텨. 그림경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 튤립과 그녀의 친구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비웃어. 그림경은 튤립을 직격으로 공격해 죽여. 그 후 그녀의 주황색 무기를 얻어 권은 그를 감사해. 튤립은 엑셀런트 다이너스티 그룹 채팅에서 디셉션과 그림경이 괴롭힘을 한다고 말해 그녀는 무기도 훔쳤다고 해. 엑셀런트 다이너스티 캡틴은 20명의 부하를 보내 그림경과 디셉션을 찾으라고 해. 그는 그들을 죽이고 그림경의 실버 무기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그림경과 디셉션은 도망치다 5명의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도와 7명은 13명의 파티를 이겨. 이로 인해 엑셀런트 다이너스티 캡틴은 화가 나서 엑셀런트 에라의 캡틴 선샹에게 전화해. 다행히 엑셀런트 에라는 5개의 대체 계정을 준비해. 그들은 로그인해서 그림경과 그의 팀을 찾아. 그들은 주저없이 공격해. 선은 그림경의 유명한 드래곤 레이징 헤드 스킬을 사용해. 선과 그의 팀은 그림경의 악명 높은 전술을 완벽하게 해내고 예큐를 역사로 치부해. 그는 예큐가 이미 대체됐다고 해. 선과 그의 팀은 예큐의 신경을 건드리려 애쓰지만
예큐는 꿈쩍도 안 해. 선은 오늘 예큐가 끝난다고 해. 예큐는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대체 계정임에도 그걸 알아챘다는 걸 깨달아. 이로 인해 헤블리 소드는 선과 그의 팀과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선은 디셉션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막아내고 예큐는 그가 자랑만 부린다고 해. 두 파티가 맞붙고 선은 혼자 헤블리 소드를 상대하려 해. 그림경은 글로리는 1인 게임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려. 싸움의 진행을 보고 예큐는 팀에게 퇴각하라고 지시해. 선은 그들을 쫓아가지만 그의 팀은 예큐가 함정을 설치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해. 선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쫓아가다 그의 팀과 떨어진 곳에 갇혀. 예큐는 엑셀런트 에라를 포위하고 제거하기 시작해. 선은 현장에 도착할 때 그의 팀 멤버 중 한 명만 남아 선은 혼자서도 그림경과 그의 팀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어. 이건 2대 7이잖아. 예큐는 팀에게 선과 싸우는 방법을 지시하고 그의 지도로 그들은 선을 이겨. 선을 죽이기 전에 예큐는 글로리가 솔로 게임이 아니니 팀워크를 배워야 한다고 상기시켜. 엑셀런트 에라의 마지막 플레이어는 예큐가 그들을 창피하게 만든 걸 보고 퇴각해. 그 후 예큐는 벽을 보며 쿼시가 자신을 선 샹으로 대체한다고 말한 그날을 회상해. 예큐는 선의 게임 실력이 좋지만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 예큐는 엑셀런트 에라 클럽이 끝났다고 믿어. 그림경이 디셉션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엑셀런트 에라는 게임 내 현상금을 그림경, 디셉션, 그리고 헤블리 소드 팀에 걸어. 예큐는 이 돈이 유용할 수 있다고 해. 그는 모든 자산과 자료를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어. 하지만 계정을 운영하고 레벨업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는 현상금 돈을 그 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그는 루란에게 모든 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고 현재 계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해. 루란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좋다고 해. 예큐는 원하는 플레이어를 죽여 현상금을 받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곧바로 엑셀런트 에라는 스튜디오에서 그들이 원하는 플레이어를 죽인 비디오를 많이 받음. 총 1500킬. 이제 엑셀런트 에라는 그들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해. 엑셀런트 에라는 스튜디오가 속임수를 썼다는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 루라는 예큐에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 예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고객들이 뭔가에 대해 심하게 불평하는 걸 봐. 거는 예큐에게 엑셀런트 에라가 또 프로리그 경기를 졌다고 해. 팬들은 선샹이 최고가 아니라고 불평해. 팀은 또 경기를 져서 한 번 더 지면 랭킹이 떨어질 거야. 썬더트랍 클럽의 3사라는 팀이 이번 시즌 최고로 돋보여. 어느 아침 한 남자가 카페에 와서 예큐를 찾아. 권은 그를 예큐에게 데려가고 그가 누구인지 물어봐. 예큐는 그 남자가 엑셀런트 에라의 클럽 보스 타오라고 해. 보스는 예큐에게 코치로 엑셀런트 엘에 복귀하라고 제안해. 예큐는 필드에 서는 걸 선호하니 관심 없다고 해. 타오 씨는 리그가 승리만이 아니라고 설명해. 팬과 스폰서를 행복하게 해야 해. 그는 팬들이 예큐를 사랑한다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만 예큐는 마음을 바꿀 준비가 안 돼. 보스는 과거의 친구였으니 관계가 이렇게 된 게 아쉽다고 해. 예큐는 이번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리그를 떠날 거라고 해. 그는 엑셀런트 에라가 리그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보스는 떨어져도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 과거의 우정으로 보스는 예큐가 원하는 계정을 주겠다고 해. 심지어 원폴 오토 리프라도 예큐는 무청의 런처 계정 댄싱 레인을 원한다고 해. 보스는 예큐가 자신의 옛 계정인 원폴 오토 리프가 아닌 댄싱 레인을 요청한 걸 놀라워. 그는 예큐와 클럽을 시작한 과거를 회상하고 예큐가 무청을 영입한 걸 떠올려. 둘은 작별 인사를 하고 보스가 떠난 후 권은 예큐와 보스가 친한 친구였던 걸 알아? 예큐와 권은 레벨업을 계속하고 55레벨 구역인 밀로 고대 유적에 스폰해. 예큐는 그들이 매복당한 걸 발견해. 공격자들이 나타나고 예큐는 그들이 보통 플레이어지만 지휘관이 프로라고 해. 예큐는 지휘관을 찾아내 쫓아가다. 그가 옛 친구 올드 웨이인 걸 알게 돼. 웨이는 그림경을 죽여 현상금을 받으러 왔지만 예큐는 현상금이 이미 취소됐다는 걸 물어봐. 웨이는 몰래 공격을 시도하지만 실패해. 권은 웨이와 맞설 준비가 돼 있지만 예큐는 웨이가 누구인지 알려줘. 웨이는 블루레인의 전 캡틴이자 올스타 레벨 계정 스와자르의 첫 사용자야. 하지만 2년 만에 조기 은퇴했어.
거와 예큐는 웨이와 그의 부하들로부터 숨어 거는 웨이가 블루브룩을 위해 일하는지 물어보지만 예큐는 아니라고 해. 그는 아마도 그림경의 정체를 알게 돼서 재미로 하는 거라고. 웨이는 예큐를 쫓아가지만 예큐는 모든 공격을 피하다 결국 육각형 감옥에 갇혀. 예큐는 뒤를 보라고 하자 웨이는 그의 트릭에 빠지지 않겠다고 해. 그때 게임이 원인치 플레이어의 헤븐리 도메인 입장을 발표해. 웨이는 예큐가 55레벨 플레이어의 도움을 기다린 걸 놀라워. 원인치는 웨이를 공격하고 웨이는 그의 실력이 좋다고 인정해. 그는 원인치를 매수하려 하지만 이름을 잘못 불러 예큐는 원인치의 이름이 이펜이라고 알려줘. 웨이와 그의 부하들이 예큐와 이펜을 둘러싸 둘은 괴롭힘을 당하다 거가 런처로 와서 웨이의 부하들을 쓸어버려. 웨이는 그래도 탈출해. 그들은 웨이를 찾아 쫓아가지만 웨이는 장비를 잃지 않기 위해 던전 구역으로 도망쳐. 예큐는 거의 런처로 웨이를 늦추고 이펜이 따라잡아. 웨이는 이펜에게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예큐가 와서 웨이를 끝내. 예큐는 웨이가 직접 만든 실버 무기 데스 핸드를 얻어. 웨이는 예큐에게 무기를 돌려달라고 메시지 보내지만 예큐는 장난치며 놀려. 예큐는 웨이가 블루레인을 떠난 후 외로울 거라고 해. 웨이는 코치 제안을 거부하고 필드에 서는 걸 선호하니까 예큐는 웨이가 자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해. 예큐는 리그에서 우승할 계획이라고 하고 웨이는 그의 야망에 놀라. 웨이는 예큐가 이번 시즌 등록할 수 없으니 다음 시즌에 복귀할 거라며 예큐는 확인해. 예큐는 웨이에게 설득하는 연설을 하고 웨이는 제안을 받아들여. 웨이는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해볼 거야. 웨이는 실버 무기를 달라고 하자 예큐는 카페에 먼저 오면 주겠다고 해. 예큐는 웨이에게 카페 위치를 보내고 늦게 오면 무기를 팔아버릴 거라고 장난쳐. 거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새 멤버들 덕분에 팀이 프로리그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뻐해. 그 후 거의 기분이 갑자기 떨어지고 예큐가 왜냐고 물어봐. 거는 방금 루란과 통화했다고 해. 루란은 다음 시즌 리그 입장 규칙이 바뀌었다고 알려. 자신의 장소와 홀로그램 프로젝션 호환성이 필요해. 거는 클럽에 그게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해. 예큐는 루란이 원하는 대로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해. 루란의 클럽은 돈이 있으니 그들에게 문제 없을 테니까. 그는 리그가 매년 두 팀을 탈락시킨다고 해. 한 자리는 신청해서 기다리는 거고 루란이 한 것처럼 두 번째 자리는 챌린지, 즉 부활이라고 알려. 이건 탈락한 프로팀이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예큐는 챌린지를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해. 하지만 예큐는 아마추어 팀이 챌린지를 이긴 적 없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해. 그때 예큐는 돈이 떨어졌고 필요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소식을 받아. 그림경은 낮은 랭크에 로그인해서 블루리버를 만나. 그는 그에게 자료와 블루브룩의 창고 설정을 요청해. 블루리버는 게임 내 보스가 쓰러질 수 있다고 알려. 예큐는 의도적으로 월드 채팅에 해피가 토파즈 나이트 보스를 노린다고 발표해. 다른 길드들은 보스를 해피보다 먼저 쓰러뜨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피가 속이는 건지도 의심해. 예큐는 해피의 엘리트 멤버들을 서부 황야로 보냐. 길드는 이걸 보고 또 다른 부대를 서부 황야로 보내 해피를 막아. 그들의 부대가 흩어지자 토파즈 나이트가 첫 팀을 쓸어버리고 예큐와 해피가 기회를 잡아 보스를 끝내. 보스가 많은 전리품을 떨어뜨리고 해피는 좋은 것들이 많아 기뻐해. 예큐는 블루리버로부터 창고 시스템을 받고 거에게 보스에서 얻은 대부분의 자료가 헤븐리 도메인에 있는 자신에게는 쓸모없다고 해. 그때 웨이는 예큐를 헤븐리 도메인으로 불러 길드들이 보스를 쓰러뜨리려 한다고 해. 한편 길드들은 보스를 차지할 길드를 결정하기 위해 아레나 매치를 해. 예큐는 웨이가 아직 블루브룩 길드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보스를 노리라고 해. 길드들이 승자를 정하자 블루브룩이 보스를 쓰러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로 인해 길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블루브룩이 비정직하다고 믿어. 웨이는 보스를 예큐와 해피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어. 예큐와 팀은 보스를 쓰러뜨리기 시작하지만 예큐는 길드 리더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그들은 보스가 길드들의 전통이라서 그들 중 하나가 쓰러뜨려야 한다고 해. 그들은 예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예큐는 받아들여. 예큐는 웨이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주고 보스 공격을 취소해. 승리한 길드에게 보스를 처리할 기회가 생겨.
블루브룩은 웨이가 길드대 스파인 걸 알아내고 추방해. 이제 가진 자료로 예큐는 이미 강력한 무기를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해. 예큐는 다른 길드의 스파이로 들어가기 위해 메인 탱커 나이트 계정을 만들기로 해. 예큐는 타이러니컬 앰비션의 언라이벌드 슈퍼하티로 자신을 소개해. 몇 번 보스 미션을 도와준 후 타이러니컬 앰비션의 회장은 그를 만나자고 해. 예큐가 도착하고 회장은 그의 실력을 들어봤다고 해. 그는 키블레이드 협곡에서 보스를 상대하러 가는 중이라고 해. 그는 언라이벌드 슈퍼하티가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는 예라고 해. 그들은 협곡에 도착해 다른 길드들도 보스를 노리는 걸 봐. 예큐는 보스를 상대하고 다른 길드들은 그를 막으러 와. 갑자기 다징 스프링이라는 스피파이어가 나타나 타이러니컬 앰비션 플레이어들을 쓸어버려. 그는 예큐와 보스를 공격해. 예큐와 다징 스프링이 맞붙고 플레이어들은 다징 스프링의 움직임을 알아봐. 그들은 다징 스프링이 백화의 전 캡틴장 지알레라는 걸 알아? 예큐의 HP가 다 떨어지지만 다행히 클레릭이 있어 그를 치료해. 예큐와 장은 계속 맞붙고 예큐는 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 권은 예큐가 타이러니컬 앰비션에 잠입해서 장을 모집하려 했는지 물어보지만 예큐는 우연이라고 해. 그는 장이 여전히 백화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둘이 싸우면서 장은 엑셀런트 에라와 예큐에게 항상 졌던 걸 회상해. 장은 실력이 좋지만 예큐는 항상 그를 이겨. 연속적인 패배 후 장은 은퇴를 결정해. 얼라이벌드 슈퍼하티는 다징 스프링을 죽여 예큐는 백화가 보스를 잡은 걸 봐. 하지만 예큐는 클레릭들의 도움으로 파괴적인 스킬을 사용해 적 플레이어를 원샷해. 회장은 얼라이벌드 슈퍼하티의 실력에 놀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큐라고 해. 그는 예큐를 대놓고 말하지 않고 그가 도와주게 놔두기로 해. 예큐는 보스를 이기고 이로 인해 타이러니컬 앰비션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회장은 예큐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그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갈 거라고 해. 그 후 예큐는 장에게 메시지 보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걸 감사하고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해. 장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챔피언십을 이기고 싶다고 해. 그들은 다음 시즌에 만날지도 모른다고 서로 행운을 빌어. 권은 장이 팀에 합류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멘테, 예큐도 동의해. 장과의 만남과 승리로 하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그의 서비스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청해. 그때 타이러니컬 앰비션의 회장이 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해. 북 브리지에 70레벨 보스를 쓰러뜨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다리에 도착해 보스가 다리에 발을 들이면 공격한다는 걸 알아? 타이러니컬 앰비션은 보스를 어떻게 상대할지 생각 중일 때 장이 도착해. 그는 공중 스킬을 이용해 보스를 상대하기 시작해. 예큐가 거기로 뛰어올라서 그 녀석한테 도전하는데 성직자들이 그를 치료하려고 해. 장이가 예큐를 거의 이겼는데 콜드 핸즈라는 성직자가 딱 맞춰 개입해서 막았어. 하티와 다즐링 스프링이 서로 싸우다 강으로 떨어지고 예큐가 타이라니컬 앰비션의 회장한테 메시지 보내서 보스 처리 맡겼다고 해. 다른 길드들도 합류해서 보스 잡으러 나서 예큐와 장이가 강에서 헤어나와 장이 말하길 성직자가 개입 안 했으면 얘가 죽었을 뻔했다고. 그제야 장이가 예큐가 성직자 스카우트 하러 온 거라고 깨달아. 그게 타이라니컬 앰비션에 잠입한 이유였어. 예큐가 말하길 그 성직자 아직 약점 있지만 팀에서 잘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장이 말하길 아직 블라썸에서 플레이하는 건 챔피언십 가기 위해 빚진 거 갚는다고. 그때 제일 필요할 때 그만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잡을 거라고. 대화 끝나고 장이가 블라썸 도와서 보스 잡으러 가. 다리 쪽으로 가서 보스를 쓰러뜨려. 과가 예큐가 타이라니컬 앰비션에 성직자 영입하러 간 거 알아차리고 그 플레이에 깜짝 놀라. 예큐가 그녀한테 콜드 핸즈랑 얘기해서 팀에 영입해보라고 해. 과가 콜드 핸즈 찾아가서 팀 짜고 있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해. 모두 깜짝 놀라지만 콜드 핸즈가 이미 하스티가 예큐라는 거 알아챘고 팀 만드는 게 그 녀석이란 걸 알았어. 그가 과한테 급여, 숙소, 다른 계획 같은 거 물어봐. 과가 뭐라고 대답할 줄 모르고 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해. 예큐가 콜드 핸즈한테 아직 확실한 거 없고 팀이 연습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해. 무창이 리그 진출하면 팀에 합류한다고 들으니 콜드 핸즈가 기뻐해. 콜드 핸즈가 프로 되는 좋은 기회라며 제안을 받아들여.
예쿄가 팀 이름 물어보니 해피라고 알려줘. 예쿄가 현재 팀원 4명이라고 해. 자기 콜드핸즈, 위, 그리고 무창, 과가 스팀드번, 소프트미스트, 체이싱 헤이즈도 팀원이라고 해. 그녀가 그룹 채팅 만들어서 모두 초대해. 과가팀이 이제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서 신나해. 엑셀런트 에라의 주장과 보이드의 주장 간 1대1 대결 상황이야. 선샹한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 스팀드번이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엑셀런트 에라가 또 지고 랭킹 떨어지는 거 목격해. 예유가 말하길 이 상태로 계속하면 이번 시즌 망할 수도 있다고. 올드위도 카페에 도착해서 얘한테 말할 때 카페에서는 예슈이로 불러야 한다고 해. 위가 스팀드번 만나지만 스팀드번이 별로 쓸모없어 보인다고 생각해. 얘가 나머지 팀원들은 내일 온다고 해. 과가위한테 회의실, 훈련실, 숙소 보여줘. 위가 클럽 시설이 괜찮고 이미 잘 되고 있다고 인정해. 다음날 팀이 경기장에 모여서 자기소개해. 탕루, 아이디는 소프트 미스트로 배틀 메이저 플레이, 위천 전 블루레인 주장으로 워락 플레이, 스팀드번 인베이전, 로지 아이디는 컨시일드 라이트로 서머너 플레이, 그리고 원이 아이디는 콜드 핸즈로 성직자 플레이, 시는 언스페셜라이즈드 캐릭터로 플레이. 이로써 해피팀의 6명이 되고 프로팀 최소 인원 충족됐어. 예초가 팀원들에게 할 일 설명하고 연습 많이 해야 한다고 해. 나중에 얘가 위한테 스팀드번과 1대1 붙이라고 해. 위가 이기긴 했지만 스팀드번이 게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력이 엄청 좋다고 인정해. 위가탄과 1대1 붙고 그녀가 전력을 다해 덤벼. 위가 결국 항복해. 위가 예쿠이가 팀원 선택한 게 잘한 일이라고 인정해. 팀이 계속 연습하고 훈련 과정에서 확실히 실력이 좋아졌어. 다음 경기에서 엑셀런트 에라가 이로 인해 랭킹 19위로 떨어져. 이 상태로 못 벗어나면 리그에서 탈락 확정이야. 엑셀런트 에라가 기자회견에서 주장 선샹이 병 때문에 하차한다고 발표해. 예초가 이게 거짓말인 거 알아? 팀에서 그를 안 듣기 때문에 쫓겨난 거지. 엑셀런트 에라가 팀워크 없이 경기에 나가고 리우하우처럼 그냥 자랑만 하면서 예초가 선샹을 나중에 영입할 수 있을 거라며 팬들에게 희망을 줘. 강등될 경우를 대비해 잘 플레이한 거라고 추가해. 곧바로 과가팀에게 챌린지 공식 등록됐다고 발표해. 그녀가 신나서 저녁 사겠다고 해. 카페 나가다 보니 뉴스에서 엑셀런트 에라가 리그에서 탈락해서 다음 시즌 챌린지 나간다고 나와. 위가 엑셀런트 에라 때문에 해피의 리그 진출 희망이 무너질까봐 걱정해. 엑셀런트 에라가 일부러 리그에서 져서 챌린지에서 해피를 막을 수도 있다고 해. 위가 예초한테 자신이 함께 만든 클럽 끝낼 준비됐는지 물어. 음식점에 도착하니 타오와 미스터 쿠이가 거기 있단 걸 보고 깜짝 놀라. 타오와 매니저가 어색한 상황 끝에 음식점 나가. 예초가 타오한테 메시지 보내서 무서워하라고 하니 타오가 화가 나. 하지만 예큐는 대화에서 타오가 대회에서 더러운 짓 안 할 거라고 유추해. 나중에 타오가 비밀병기 영입한 거 드러나. 글로리의 최고 메카닉이자 전술가 샤오 시켄 나이프 익스팅귀셔 영입했어. 타오가 이 세 멤버 덕에 엑셀런트 에라가 다시 최고가 될 거라고 믿어.